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9일에 방송할 내용입니다. 오늘 윤석열이가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 합니다. 볼 필요도 없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을 것이며 이재명과 짬짬이 하겠다는, 좋게 말하면은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을 것이며 빨리 가, 나 혼자 간다고 또 떠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국힘 망한 폐가가 된 국힘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누가 되더라도 국힘은 재생불능입니다. 한 2, 3일 밀실야합, 이재명과 윤석열의 밀실야합, 그리고 밀사들의 활약, 그죠? 함성덕과 임혁백의 여야 수령회담의 거래, 그게 한국일보에서 폭로되자 대통령실도 그런 일 없고 자기가 직접 이재명에 전화했다 그러고, 이재명도 5월 8일 오후에 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한 게 전부다. 이재명의 비서실장이 용산 비서실장과 공식 라인을 통했다. 그러면은 용산의 공식 라인인 수령회담을 하려면 최소한 비서실장이 움직여야 되고, 아니면 정무수석이 움직여야 되는데, 비서실장 정진석이하고 정무수석 김철호인지 이철호라는 놈은 입을 다물고 있죠. 비선 라인에 의해서 수령회담은 완성이 됐고, 윤석열은 이재명의 대권가들을 돕겠다 하는 것은 99.99% 모든 정황을 보면은 팩트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고, 국힘은 윤석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등을 돌린다는 거죠. 등을 돌리는 애들은 또 한동훈을 위해서 등을 돌리는데, 그래서 국힘은 폐가가 됐습니다. 이재명이가 전번에 부산 피습 사건으로 여기 찰과상을 입었죠. 거기에 대해서 사후 치료를 위해서 7 내지 8일간의 휴가를 간다. 그게 휴가 갈 일입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이가 득달같이 안부 전화를 했답니다. 건강 염려하시라. 그랬더니 이재명이 감사하다 그랬답니다. 그게 오늘의 윤석열이 2주년 기자회견으로 일반 지성적인 합리적인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이 윤석열이가 하는 것이, 그 함성덕이하고 임혁백이가 스스로 찾아와서 한국일보에서 취재를 원하니까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한 놈은 빨간색이요, 한 놈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와서 다 폭로를 해버렸는데, 그걸 부정하는 윤석열과 이재명을 보면은 적과의 동침이고 서로 돕고 살자 하는 것이죠. 윤석열이가 부정했으니 나도 부정해야 되겠어 하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윤석열이가 하는 것은 일반 우리가 하는 카톡이 아니라 텔레그램으로 하죠. 텔레그램으로. 아이폰 텔레그램으로 하는데, 정치인들이 다 그래요. 그 위험한 정치죠. 그리고 윤석열은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존재감이나 정치적인 자존감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아무 기준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공산당하고 싸워라, 빨갱이하고 싸워라, 이재명하고 싸워라, 민주당하고 싸워라, 586하고 싸워라 하다가 지가 쫄리니까 이재명한테 항복한 격이다. 이것을 좋게 말해서 여야 협치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아무 기준이 없는 놈이다. 여기서 또 유승민이 또 나와요. 아주 기가 찬 일이죠. 이 윤석열이가 애초부터 노무현을 존경하고 노무현의 죽음에 눈물을 흘렸고 문재인에 충성하고, 김건희도 우리는 원래 노무현 문재인파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실상이 다 밝혀지는 건데요. 그럼 보수는 어디 갔는가? 보수는 뭘 했나? 그런 거고, 지금 이거 윤석열이 이재명을 상점 모시듯 하죠. 치료 잘 받으세요? 건강휴가 잘 갔다 오세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김건희, 윤석열, 김혜경, 이재명. 아주 꼴깍지를 하죠. 한 놈은 양아치요, 한 놈은 멧돼지 같은 멍텅구리요, 야바이꾼이요. 또 한 것은 연이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 것은 경력 이력 조작, 유지 박사를 받고 지금 어디 숨어서 안 나오고, 한 것은 수천만 원의 법카를 해가지고 공검으로 쩝쩝대고 다니고, 그렇죠? 지금은 이재명이가 압승을 해서 그냥 헐르덩 발라당 그것도 그냥 원피스, 꽃무늬 원피스를 휘날리면서 지금 대중 앞에 나타나고 있죠. 두 부부가 하자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 동심을 하고 있어요. 협조를 하고 있어요. 기가 찹니다. 나 참내 기가 찹니다. 오늘 어제 그 윤석열의 위대한 어머니가 없으니까 윤석열이는 돌아가셨으니까 위대한 어머니 최은순이가 가석방 결정이 나죠. 1년 받았죠. 그 성남시 땅 사문서 위조로 통장 잔고 위조로 1년 받았죠. 그 1년만 받은 것도 문제가 있죠. 한 10년은 받아야 되는데 1년만 받았어요. 그 윤석열 검사의 힘이었죠. 김건희 대통령 부인의 힘이었고. 그런데 지금 한 10개월 살았나 봐요. 석방되려면 2달 남았나 봐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싫어하고 의심을 갖고 국민들이 불편하면은 2달 더 살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석방 결정을 해요. 만장일치로. 어디서 만장일치로 합니까? 하여튼 만장일치로 그 가석방위원회에서 하는데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지금 당장에 난타들이 들어오죠. 근데 국힘은 입 꾹 다물고 있어. 그래서 국힘 이것들은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요. 1년 징역형에 10개월 살았으면 2개월 나왔으니까 가석방에 합당한 요건이 된다 그러나 그러면 이제 묻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진보 조국 문재인 지지자들은 묻는 거죠. 그럼 정경심은 왜 가석방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주냐? 4년 5년을 왜 꼬박 살게 하냐? 정의가 균등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같은 경우에 박근혜가 지금 나이가 70 조금 넘었는데 아주 피골이 상접하면서 노쇠하게 보이죠. 그죠? 그 의자도 안 넣어주고, 또 제때 치료도 못 받게 하고, 그렇죠. 지가 그 대통령 하고 나서 대통령 출마할 적에 그때야 이제 치료를 받게 하고 외부 치료 1달, 2달, 3달 받게 했죠. 형평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대통령 부부라면은 원래 한 10년쯤 받아야 될 게 1년을 받았어. 검사의 위세, 대통령의 위세 때문에 또 대통령 영부인의 위세 때문에 1년뿐이 안 받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재판이었고 검사 기소가 빠졌죠 많이. 그러면은 그냥 2년 더 2달 더 살고 그냥 만기 출소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버이날 가석방 특사로 풀어줍니다. 기가 찬 세상입니다. 2달 더 살아면 뭐 어때서? 그 법원에서 1년 법정 구속되자 말이죠. 윤서방. 한심한. 그런데 최은순이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자기는, 만기를 채우겠다 가석방을 갖다가 안 하겠다 했는데, 그냥, 법무부 가석방위원회에서 나가시발 이랬답니다. 눈치 본 거죠. 윤석열, 김건희 눈치를 본 거죠. 이게 이 나라입니다. 이 최은순이가 그 3.1절 특사로 최은순이가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렇게 MBC가 보도한 적이 있죠. 근데 MBC를 방송통신위에서 고발해버렸어요. 가짜뉴스 퍼뜨렸다. 아니 3.1절이나 5월 8일이나 2달인데 그때는 MBC를 가석방에서 가석방 된다는 보도를 한 MBC를 중징계하고
지금은 가만히 둡니까? 이런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을 짬짬이로 해먹겠다는 소리죠. 배현진 말하기 전에 지금 일본 라인이 대단한 그 장악력을 갖고 있어요. 일본 야후 라인이죠. 야후를 대신해서 일본 라인이에요. 아니, 일본 야후 라인이 아니라 일본의 야후보다 라인의 점유율이 더 높아요. 일본의 인터넷 플랫폼에 일본 라인이 우리나라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8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같은데 40,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네이버가 동남아를 50% 차지하는 게 아니라 라인이 네이버가 설립한 일본 라인, 소프트뱅크, 손정희하고 설립한 것이 동남아의 플랫폼 점유율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도 10%,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만큼 일본이나 유럽은 구시대적인 제조업만 강하고 플랫폼이나 또는 IT, 인터넷, AI가 현재는 약하죠. 그거를 네이버가 라인을 통해서 일본 시장을 공략하면서 뚫은 겁니다. 그죠? 그거를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개인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딴지를 걸어서 소프트뱅크 손정으로 다 넘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플랫폼 세상이죠. 현재도 플랫폼 세상이죠. 거기서 AI가 더해지죠. 따라서 AI를 활용한 플랫폼 시대는 더 강해지겠죠.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또 과기부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죠. 일본은 윤석열과 한국 정부가 항의를 안 하고 네이버에 그냥 쩝쩝대고 있으니 그 네이버와 그 손정희의 계약을 깨려고 그러고 일본은 지금 반도체 입국 AI 입국으로 다시 가니 네이버를 자기 거로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죠? 기술 독립을 추진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라는 놈이나 과기부나 외교부는 특히 외교부는 아무 편도 안 들고 오히려 네이버 일본의 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윤석열이가 일본에 다 갖다 바쳤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일본에 가서 기시다고 폭탄 좀 마시고 맛이 좋아요 쓰고이 됐어요 하다가 아무런 국익도 챙기지 못하죠. 한미일 군사동맹만 일어났다. 군사적인 협조 훈련만 일어났다는 거죠.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작은 것 같지만 큰 사태죠. 여기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은 하나도 없죠. 일본 정부는 적극 개입하고 있죠. 기술 독립, 플랫폼 기술 독립을 외치고 라인이 확장한 일본과 동남아 점유율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쩝쩝대고 지만 살려 그러고 긴거리만 살리려는 윤석열의 나라가 됐다는 거죠. 자, 이거는 오늘 내일 다 결론 나요. 어제 오후까지 그냥 이거 5월 8일 자정에 찍는 거니까 그때까지도 정확한 결론하고 오늘 9일날 일본 손정희 측이 어떻게 할지 결론이 나는데 대충 일본 쪽에서 그 라인의 그 일본 지분 그 네이버의 일본 라인 지분을 손정희가 다 가져가려는 거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희는 돈만 투자했지 한 게 없어요. 자,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현진으로 넘어가는데 이 배현진이나 이철규나 친윤이고 찐윤이었죠. 두 놈 다, 두 것 다, 이준석 쫓아내는 데 협조했고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반릉대 협조했죠. 이 두 놈이 전부 다 홍준표 같은 정치를 했죠. 둘이 지금 아주 하나는 머리털 잡고 하나는 이빨 뽑으려고 싸우고 있죠. 보수가 폐가가 됐어요. 이런 것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이철규도 보수가 아니고 배현진도 보수가 아니에요. 야당에 단순히 반대하고 민노총에 단순히 반대하고 경찰 정보 경찰 출신이라고 그게 보수입니까? 우리의 자강, 우리가 확장을 갖고 우리가 강해지고 보수의 가치를 내세우는 게 보수죠. 이놈들은 출세지향적이죠. 배현진도 재선이 됐고 이철규도 3선이 됐습니다. 둘 다 찐윤이었어요.
근데 원내대표 나가느냐 마느냐 하던 과정에서 배현진이가 이철구를 쥐박았죠. 그만 좀 해먹어. 그죠? 내가 찐윤이야 너보다. 항상 문제의 시발점을 보면 배현진이라는 놈이 있고 이철규라는 놈이 있죠. 둘이 막 배현진이가 녹취록을 공개했죠. 저 들어봤어요. 들어봐도 별로 용없어. 들어봤는데 이철규라는 놈이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뭐 배현진이가 말이지 자기한테 악역을 맡아달라고 그랬는데 그 악역이라는 게 원내대표 출마라는 소리죠. 지금 와서 딴소리 한다. 그러니까 배현진이가 에이 이 새끼야 먹어라 하고 툭 녹취록을 공개하죠. 거기서 이철규가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원내대표 그런 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배현진이가 하지 마세요. 이번엔 좀 양보하세요. 그럽니다. 근데 배현진은 공개 방송에 나와가지고 배현진이가 나오고 원내대표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배현진이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더 못 봐주겠다.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고 동료를 초토화시키는 나쁜 버릇을 갖고 있다. 하고 이철규를 갖다 저격하죠. 이것들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준석이라면 맨날 자동으로 녹음을 딴다 그러죠.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선 경선 과정 전에 그때 원희룡이하고 이준석이하고 녹취 있다 없다 공방을 했잖아요. 서로 까라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뭐 하는 짓입니까? 정치가 어느 정도 숨길 건 숨기고 국민이 몰라야 될 사실은 감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지들 개인 감정하고 싸우는 거죠. 이게 국가와 당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이준석 대 원희룡이나 두 놈 다 어떻게 됐어요? 한 놈은 개혁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지 혼자 당선되고 나머지 개혁신당 그 출마자들 그 정권 싱싱하고 뭐 좀 해보느라 다 떨어졌죠. 지금 당비도 없답니다. 당원도 안 늘어난답니다. 이준석이 하나만 신났죠. 그 옆에 어거지로 비례대표가 된 천하람이만 그냥 이상한 말 해두고 다니죠. 어려 사퇴를 수습한다고 이주영이라는 그 뭣도 모르는 애를 비례대표를 시켜놓기 아무 존재감도 없죠. 이준석 혼자만 그냥 아주 이상한 말만 해고 다니죠. 원희룡은 윤석이라고 잘렸죠. 이런 것들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보수의 참상입니다. 정신이 되려면 지조가 있어야죠. 기계가 있어야죠. 신념이 있어야죠. 최소한 국민과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정치적인 신념, 진영, 이념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되죠. 이것들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내가 더 출세하려는 찌그러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철규라는 놈이 어제도 나와가지고 총선 참패가 100% 대통령이라는 것은 프레임이다. 그 위험한 사고다 그러는데 총선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은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평가입니다. 100%, 99%, 99.99% 당이 총선을 치렀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벌에 들어갑니다. 간 겁니다. 거기에 한동훈이가 같이 낀 게 있었다는 것 뿐이죠. 한동훈이가 잘못했다 윤석열이가 잘못했냐가 아니라 둘은 일심동체고 둘이 한 몸으로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국민이 지금 보수에 대한 징벌을 내린 것이죠. 근데 이런 놈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윤석열 잘못 아니야? 한동훈은 잘했어? 한동훈 잘못이야? 윤석열은 문제없어서 하는 홍준표나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뭐 조정훈이가 총선 참패에 백서를 쓴다고요? 그런 거 쓸 필요 없습니다. 국민은 다 알아요. 그게 표로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때문에 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지고 나니까 이제 나 기자회견 할래? 이제 정치 할래? 이재명 만났어? 밀사들 둘이 말이야. 우리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내가 이재명의 대선 가도 내 비서실장은 이재명이가 대선 가도에 영향을 줄 사람을 안 뽑을게. 너 대선 가도 도와줄게. 이게 결정타죠. 보수가 망가진 거. 애초에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라 그랬죠. 이상한 놈이다 그랬죠, 제가. 그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놈들이 폐가가 된 집안에서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거기서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형국이죠. 그게 국회의원 짓거리 하는 놈들이에요. 물론 민주당 놈도 지독하죠. 좋게 말하면 지독하고 악착같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쌈마이 양아치들이죠.
근데 보수의 품격이라는 것이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더 지저분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알량한 국회의원직 자리 갖고. 끝났어요. 윤석열 끝났다고요. 근데 계속 윤석열의 언행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만큼 중요한 나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윤석열 한동훈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국힘이 살아나지 않는 한 보수는 살아나지 않겠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제가 윤석열 쫓아내고 여기서 더 망가지든 어떻게 하든 보수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되는데 윤석열에 줄을 섰던 그런 놈들은 안 되더라. 안 되겠더라 하는 거죠. 배현진도 안 되고 이철규도 그만하고. 근데 국회의원 4년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4년 국회의원 해가지고 뭐가 보수가 바뀌고 윤석열이가 진짜 뭐 탄핵의 위기에 넘어가고 하야의 위기에 넘어가면 이놈들이 전부 다 윤석열을 칩니다. 그때까지 자유파 앵벌이 따라다니면서 나는 윤석열 파야 한동훈 파야 할 겁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